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나쁜 자세는 물론 불균형한 생활 습관들은 각종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목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은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은 안전하신가요? 얼음 만지고 나면 찌릿하는 그런 식이 양손, 양발 저리가지고 어깨하고 뭐 이쪽 팔이 계속 아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온다는 느낌? 일어날 때 어지러움 증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경추로 불리는 목은 근육과 인대의 내구성이 약해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좋지 않은 자세는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경추 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데요.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경추 척수증으로 진행돼 신경이 마비돼 팔다리를 쓰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마비에 이를 수도 있는 경추 척수증에 대한 모든 것을 강성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목에 이렇게 경추 통증, 근육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과 날개뼈와 팔이 저리는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목뼈에서 뼈가 자라나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해지면 생기는 척수증, 이런 게 목 질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목에서 일어나거나 등에서 척수가 눌리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뇌에서 그 다리로 내려가는 큰 신경 통로인 척수가 디스크나 뼈나 외상, 염증, 종양 등에 의해서 꽉 눌려서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겠습니다. 경추 척수증의 증상은 예전에는 이렇게 젓가락질, 특히 젓가락으로 콩 자반이나 김을 이렇게 잘 못 잡는다든지 와이셔츠 단추를 잘 못 채운다든지 이런 게 주 증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빨리 못 보낸다든지 정교한 손동작을 잘 못하게 되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90% 이상 수술이 필요가 없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을 잘 합니다. 척수증이 있다고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록 척수가 많이 눌려 있지만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져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척수증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가을 향기가 도심을 채우고 있는 9월의 어느 날, 이종우 씨는 병실에서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 후궁 절제술을 받고 입원해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몸 상태가 그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손, 양발 저리가지고 얼음 만지고 나면 찌릿하는 그런 식이 돼가지고 왼발이 심했고 오른발은 왼발이 한 절반 정도, 손은 오른손이 심했고 왼손은 오른손이 한 절반 정도. 병원에 입원하기 한 3, 4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커지더면은 딴 병원에 2달 반 다녔는데 점점 더 아프기만 시작하지. 그래가 마누라가 수소문해서 일로 왔습니다. 요 손만 지금 났으면 퇴원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그만 다 돌아왔어요. 있어가 물리치료 계속 하자고, 재활치료 이런 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손 이건 좀 어떠십니까? 이쪽은 그만 다 났었다고 예, 보는데 그 다리 힘은 괜찮으시고. 예. 요 손이 좀 그렇죠. 좀 더 아직까지 그 말랑말랑한 거 있으세요? 있어요. 요것도 악력기 요것도 한번 하시고.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이거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로 섬세하게 이렇게 예, 하는 예, 연습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 휴대폰 이렇게 누르고 타이프 치고 이런 데도 괜찮거든요. 그래 제가 그것도 많이 하는데 요걸로 좀 쑤시니까 좀 네, 덜해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요.
오른손잡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이게 좀 잘 안 되면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예. 요 보호대만 잘 차시고 예. 네, 걷는 연습 한번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세요. 예.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건 많이 나아지셨죠,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이야기하네. 아, 다행입니다. 예. 예. 오늘도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왼쪽 다리 근력 약화로 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좀 걷기가 불편하시다 그러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척수증이 있다 보면 이렇게 다리에 힘아리가 풀린다, 이렇게 힘이 풀려서 혹 주저앉으려고 한다든지,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든지, 이렇게 외래 들어오실 때 보면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조금 뒤뚱거리시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다리를 약간 많이 벌려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팔도 많이 저려 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후종인대 골화증을 가진 환자인데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렇게 목신경 앞쪽에 있는 인대인데 그게 원인 불명으로 뼈가 이렇게 잔뜩 자라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하얗게 치약처럼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뼈가 신경을 많이 눌려서 마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를 풀어주는 감압술을 통해서 이렇게 눌렸던 척수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척수의 흐름도 잘 보이고 마비에서 많이 해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종인대가 골화되면 뒤쪽의 척수를 압박해 보행장애뿐만 아니라 정교한 손동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는 힘들기만 했던 동작이 재활의학과와 함께 복합 재활치료를 진행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여기 재활을 처음 받으실 때 이제 아버님 원하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이제 평가를 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많은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이제 식사하기, 특히 젓가락을 이용하실 때 좀 음식을 많이 흘리시고 그런 게 있으셔서 지금 현재 젓가락 훈련하고 있고, 물리치료는 이제 대동작 위주로 큰 움직임으로 한다면 작업치료는 이제 소근육 위주로 하고 이제 일상생활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걸음걸이나 다리 힘이나 이렇게 팔 힘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핸들 돌리는 거라든지 브레이크 밟을 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좀 빠지면 아무래도 승객의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특수재활팀이랑 같이 연계해서 다리의 근력 강화 그리고 팔의 정교한 손동작에 대한 특수재활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하면 끝이 아니고요. 다시 또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재활의학과의 팀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병원 정문을 들어섭니다. 바로 이종우 씨인데요. 퇴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 오늘 첫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네요. 일단 목 상처 한번 볼까요? 네. 아, 괜찮으시네요. 네. 여기 손 한번 보여주세요. 손 요렇게 한번, 손 힘 잠깐 빼시고, 네. 힘 빼시고. 요거 이렇게 꼬물짝꼬물짝 반사도 많이 줄었어요.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신경 변성이 있어서 요거 때문에 여기 그때 손 사용이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주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는 목 보호대는 푸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택배 생수 이런 거 왔다든지 그런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뭐 이사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렇게 무리한다 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호대는 이제 푸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한 달 있다 또 만나겠습니다. 당분간 재활의학과 다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진료를 끝내고 종우 씨가 아내와 함께 찾은 곳은 근처 공원입니다. 수술 후 오랜만에 나들이어서 그런지 괜스레 설레는 것 같은데요.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걸음걸이는 완전히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앞에서 보면 모르는데 뒤에서 걸을 때는 팔자 걸음을 왼쪽 다리가 약간 찌부덕찌부덕하게 걷는다 그랬거든요. 잘 넘어지고. 그런데 요번에 이거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안 아파가지고 평생 아기자기하게 도손도손 잘 살아야죠. 예,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같이 잘 삽시다. 아, 예. 고맙습니다. 당신 말 잘 들었. 본래 잘 들었는데 더 잘 들어요. 꼭 잡은 두 손에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더는 아프지 말고 웃음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료진들은 바쁜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약간 엄청나게 아픈 여기 목 통증이거든요. 목 통증인데 요 CT를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수술하고도 일부는 좋아졌는데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여기가 가늘어져서 실제로 아픈 거거든요. 항상 하는 수술이지만 강성식 원장은 매번 이렇게 담당 의료진들과 회의를 거듭합니다. 환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의료진의 노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오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성관 씨를 만나러 가는 길. 김성관 씨 여기 팔 많이 아프시죠? 이게 다음 주까지 되면 너무 이제 마비도 진행되고 팔 통증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 지금 뭐 갈수록 하루에 진통제 3개 4개 맞아도 너무 아프시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오늘 그 점심시간 부근에 하여튼 빨리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극심한 목 통증과 그리고 날개뼈 주위 통증과 왼쪽 그 손저림 그리고 약간 보행 장애 이런 걸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척수증이었지만 척수증하고 신경근증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좀 힘들었던 거는 척수증 증상이었고요. 왼쪽 팔 아프신 거는 신경근 증상이 있어서 두 가지 질병이 같이 혼재돼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90%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데요. 이 환자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워낙 그 사이즈가 크고 비수술적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좀 더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정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수술 전 준비를 하는 김성관 씨. 회진 전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인데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운행은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라 해야 돼요. 아니, 목 때문에 이 팔을 지금 못 써요. 팔을 완전 마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깨하고 뭐 이쪽 팔이 계속 아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안 났어가지고 이제 물리치료 받는 데서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그 MRI 찍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누가 뭐 여기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원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안정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가가지고 그렇게 여기 서게 됐어요. 드디어 수술실로 내려가나 봅니다. 여전히 통증으로 표정이 밝진 않은데요. 수술이 끝나면 환한 미소를 띤 성관 씨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성관 씨는 목 뒤에 우리 뇌에서 목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그걸 척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고속도로라고 아주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변하는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돌덩이 같은 뼈가 이 신경, 굉장히 큰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지금 뭐 마비도 유발되고 팔도 저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신경 공간이 꽉 눌려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후궁 성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식 원장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며 모든 수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경추 후궁 성형술은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두툼해진 뼈와 인대를 제거해 척추관을 넓혀주는 치료로 기존 질환 환자에게도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추의 신경 조직인 척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 접근을 통해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매우 세심한 수술 방법이 필요하므로 의료진들은 더 집중해 수술을 진행합니다. 경추 3번, 4번, 5번 이런 데는 수술이 한 1mm만 잘못돼도 팔, 다리 이런 데가 모두 마비가 오는 아주 위험한 수술인데요. 처음 계획했던 플랜 A대로 계획대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수술이 잘 끝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환자분 그 왼쪽 팔 이렇게 통증 되게 심했던 것도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척수가 심하게 눌려 있어서
이렇게 그 척수 재활 치료를 아마 하실 거고요. 팔 통증 조절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술이 한 번 하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제 조금은 통증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조금씩 손운동을 하는 모습에서 달라진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뭐 이래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이 왼쪽 팔이 막 전체가 막 통증이 억수로 심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은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게 주먹이 잘 안 지지거든요. 두 개가 지금 뭐 지나는 것처럼 막 마비, 어떤 때는 마비가 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상황 보고 한 달이나 뭐 있어보고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완전 하질 않으니까 이양할 것 같으면 지금 입원했을 때 여기 다 안 났더라도 뭐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강태화 씨. 그렇게 기다리던 퇴원 날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도 그의 운동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제 서서히 일을 하면서 다리가 저리면서 마비가 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양산의 척추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MRI를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이제 터져 있는 상태고 협착까지 같이 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았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증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저리고 더 뭉친다는 느낌? 부산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갔어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병원을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왔는데 근데 강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는 허리가 아닌 것 같다. 그 등하고 목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저도 이제 해볼 건가를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목에도 증상은 조금 있지만 이제 등에 있는 척수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을 알아서 선생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냥 수술 시켜달라고. 수술하고 나올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일상생활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면 네. 그 걷는 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진짜. 자, 앞꿈치랑 뒤꿈치랑 붙여서 한번 걸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 운전하는 속 하듯이. 이거는 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예, 한번 걸어보세요. 아직도 완전하지는 아직도 못해도, 완전하지는 이 않죠. 정도는 예. 잘 됩니다. 이 정도. 예. 그래도 조금 따끔따끔 하시는 거죠. 그래도 많이 그,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도 균형 감각이 아직 이렇게 하면 조금 비틀비틀 거려서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보조기만 잘 차시고 퇴원 잘 하십시오. 코로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네,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허리의 시술이나 주사 치료, 이렇게 신경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가 보통 아플 때는 우리가 체분절이라 그래서 뭐 허벅지 옆쪽이 아프다든지 허벅지 뒤쪽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정한 패턴을 띠는데요. 이 환자는 그런 패턴을 띠지 않고 모호하게 아픈 그런 통증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목이나 등, 그러니까 경추나 흉추 쪽에 척수가 눌려도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흉추에 황색 인대라고 불리는 우리 뒤쪽에 있는 인대가 뼈로 변하는 황색 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과 등과 허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가 등 부위입니다. 오히려 목 수술보다 등 수술이 흉추 수술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뼈 사이에 신경이 도망갈 공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총 2마디가 있었는데요. 한 마디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초음파 드릴로 좀 깎아만 냈는데 나머지 밑에 마디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하게 되면 뼈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뼈를 굳히는 유압술까지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뚝 이렇게 굵게 튀어나왔던 뼈를 다 갈아내고 한 마디는 그냥 조금만 갈아냈기 때문에 그대로 뒀고
밑에 마디는 너무 많이 뼈를 갈아내서 고정을 하게 되는 유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시고 다리의 감각이 이상한 것과 다리 힘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특수 재활 치료를 많이 받고 지금 보행 연습이라든지 근력 강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지금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계십니다. 태화 씨는 오늘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재활 치료 후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수 치료를 받고 나면 다리에서 느껴지던 이상 감각들도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펼욕을 봐요. 펼욕. 이렇게 시작. 힘 줘요. 힘 줘. 유지. 다리의 근력을 기르는 재활 치료는 무척 힘이 듭니다. 하지만 태화 씨는 오늘도 잘 참아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좋아지는 그의 걸음걸이는 태화 씨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수술이 비록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다리에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근력 약화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활 치료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신다면 수술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 아프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비 오기 전에 한 70%, 80%까지는 근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화 씨가 바빠졌습니다. 퇴원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기다렸던 시간이지만 막상 집으로 가려니 조금은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더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운동이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술이 다가 아니고 재활이 내 몫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퇴원 후 첫 진료를 받으러 온 최동진 씨는 수술을 달라진 생활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술 전에는 어지럼증으로 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진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계속 담이 오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 증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혹시 어지러움이 이석증하고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 관련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왔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경추척수증이라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했지만 수술해서 차후에 이제 제가 더 건강을 더 찾는다면 이제 가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팔저림 현상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어지러움 증상도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지금은 재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실, 상처 한번 풀어보실래? 네. 상처도 많이 옅어졌다, 그죠? 네. 손 요렇게 한번 볼까요? 힘 잠깐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이것도 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수술하고 많이 펴졌고 이게 가끔 요 나사가 이렇게 백아웃이라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 위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재활 치료 잘 하시면 되고 가끔 요 나사 빠지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뒤에 오시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목 통증도 호소하셨는데요. 이렇게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린다, 이렇게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MRI를 유심히 보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서 이제 목을 거쳐서 우리 등이나 허리 쪽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척수가 디스크에 의해서 강하게 압박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척수증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척수가 압박되어 나타나는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눌린 척수를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 빈 자리에 빈 공간이 있게 되면 디스크가 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 인공뼈를 넣고 유압하는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하시고 목 통증하고 이렇게 막 어지럽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은 많이 호전되셨고요.
예전에 비해서 한 80-90%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서 지금 이분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하고 계십니다. 수술 후에 진행되는 재활 치료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진 씨도 재활 치료만큼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받습니다. 재활 치료 후 전체 몸의 균형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이곳에서 배웠던 치료를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면 더 건강해진 동진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의 생활에서는 몰랐던 면들이 조금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관리를 하면 조금 생활하기 편하겠다.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추후 후유증 같은 게 없었으면 싶고요. 제 나름대로 건강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경추 척수증은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척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을 동반한 척수증은 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험 많고 숙련된 경추 전문가를 찾으셔서 척수증이 발견된다면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0대 이후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젊은 연령층에서도 목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은 쓸수록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백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는 한 방송인이 건강한 장수의 조건을 꾸준한 치아 관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아 건강은 100세 시대 장수를 위한 중요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고기 같은 게 참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그게 참 매일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얼굴이 이제 변형이 되더라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일하니까 좀 수축이 되고 자신감이 제가 떨어진다는 것, 그 부분이 최고의 결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잇몸병 등의 이유로 자연스레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가 망가지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연결돼 노년기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됐습니다.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요즘엔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학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철을 접근을 할 때 임플란트 치료법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브릿지 치료를 한다거나 부분 틀니를 한다거나 전체 틀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치료는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자연 치아 대신에 인공 치아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내 치아를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브릿지 치료나 틀니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고 또 이물감도 적고,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다시 내 몸이 상실된 치아가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쪽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뭐 1개 또는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소수로 들어가는 임플란트가 있고, 또 전체 임플란트라든지 좀 규모가 큰 그런 대규모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치아의 모양만 이렇게 재건을 하는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고요. 결손이 좀 심한 경우에는 잇몸까지도 이렇게 보철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인공 잇몸도 만들어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 보철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 임플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오론4, 오론6
이런 식의 임플란트 보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결손이 적고 뼈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면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제 적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틀니로 오래 썼거나 결손 부위가 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잇몸까지도 우리가 보철을 포함시키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 타입이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임플란트가 조금 힘든 경우, 난이도가 높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쓴 경우에는 최근에는 몇 개만 심는 오론4, 오론6 이런 타입의 고정된 임플란트 그런 식으로 환자분이 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비가 도심을 적시던 월요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이순근 씨는 남해에서 이곳 병원까지 치료를 하러 옵니다.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한 임플란트 상태가 안 좋아 힘들어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쪽에 염증이 자꾸 생겨요. 할때 털리 할 때 그 본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찌 잘못돼가지고 자꾸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일상생활은 다 불편하죠. 먹는 게부터 어디 나가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털리 했을 때 빠지 샀대. 본도를 하는 것도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 원장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본적인 치료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주소 알아봐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이장님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오늘 순근 씨는 전체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되기 전 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기공실에서도 마지막 보철을 완성하기 위해 바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일단 이가 들어가는 첫날이라서 한번 시험 삼아 써보시고 또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를 수정할지 그걸 한번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이렇게 임시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우리가 오버덴차라고 하는 그런 틀니 형태의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탈락이 돼서 오셨고 혹시 이제 내 치아처럼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4개의 임플란트를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 임플란트가 염증이 심하셔서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고개 빠진 상태에서 오셨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빨리 오신 편입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지 않고 한 3개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됐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예전에 치료했던 걸 다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치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남아있던 기존에 저도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했던 그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가 혹시 탈이 나거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치료 계획을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치료 계획을 적용을 했습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 신준혁 원장이 직접 촬영을 합니다.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미관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 하도록 사진을 찍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심함이 환자들이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그냥 임플란트도 어려운데 예전에 있던 거 제거하고 또 거기에 또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술이 돼서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쓰시고 또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불편한 게 있는지 어디를 수정하면 될지 오늘 찍은 사진을 가지고 또 제가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써보시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말씀 나눌게요.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치료 계획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관리,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몸의 변화, 당뇨라든지 이런 전신 질환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뼈까지도 같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타이밍에 치료를 한다면 재치료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잃게 됐을 때는 뼈 이식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내치아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치료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잘 하시는지,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조직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적응하는 기간을 통해서 계속 제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주기적인 관리,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보면 막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더라고. 안 돼도 그래. 치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맛있는 거 이런 걸 좀 먹고 싶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좀 밝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6개월의 긴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그 길이 힘이 들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치료를 끝내고 남의 집으로 향하는 순근 씨의 모습에서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이준서 씨는 잇몸이 부어 먹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진행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제거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잇몸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 양쪽으로 2개씩 이제 박아놨던 그 지지대 뽑고, 근데 그때는 왜 뽑아야 되느냐면 염증이 안에 생겼어요, 지금. 어차피 새로 그 틀니 행시를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생각 계획 중이었는데, 다른 데서는 잇몸이 약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걸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죠. 이번에 임플란트 제거하고 안에 상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안 좋은 상태, 염증이 있는 상태로 오래 가지고 계시면은 환자분처럼 이런데 뼈가 엄청 꺼졌죠. 이런 게 어느 정도 아물어야 제가 또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엄청 힘드신 단계일 거고, 좀 힘드시겠지만 임시 틀니로 지금은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은 조금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 코 밑에 뼈가 지금 없어요, 지금. 그리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가 좀 안 좋았을 때 좀 빨리 제거를 하면 좋았는데, 주변에 고름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뼈가 다 녹아버렸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제일 힘든 단계입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상계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8년 전에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우리가 틀니 오버덴차라고 하는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고름이 나오고 흔들리고 염증이 생기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철식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임플란트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뼈가 이 정도까지 상할 때까지 환자분께서는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위쪽에 이 보철물이 부러지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뼈가 다 상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고, 치조골이 많이 상실이 되고 임플란트 주염이 아주 심하게 그런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염증이 심하셔서 앞쪽에 임플란트를 먼저 제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염증이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임플란트가 적용이 된 경우들이 저는 일선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가 염증이 심하게 생기셔서 이걸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싣는 사례들이 저는 매일 접하고 있고요. 대규모의 뼈 이식이 필요하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임플란트 시술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틀니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져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건수가 늘어나면서 임플란트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식립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교합이 안 맞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식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작용은 임플란트의 식립이 잘못됐거나 환자분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 치료를 잘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음주라든지 무리한 운동,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코틴 성분이 우리가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금연을 이제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한 치과에 계속 이런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음식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뭐 흔들거든 빠지든 이게 안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씹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 많아요. 그래서 남들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마음 놓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오늘 내원할 배창희 환자의 최종 보철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준혁 원장도 기공실에 들러 세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는 지금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눠. 세 부분 나눠져 있고 치아 뿌리를 좀 이렇게 살리는 형태로 넣더라도 이런 식으로 끊어지 않고 실제로도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제작되는 그 과정은 일단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맞춤형 지대주가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요즘에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치아 색깔 나는 지르코니아, 풀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에 이런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을 먼저 하고요. 중간에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환자분의 완전 최종 보철물이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런 환자분과 저희 기공사와 치과의사인 저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없다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일단 잘 씹히고 기능적으로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을 좀 더 젊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 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치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께서 또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철물의 주인공인 배창희 씨는 아랫니, 윗니 모두 상태가 안 좋아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5월에 아랫니 치료가 끝나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고 하네요. 젊을 때부터 그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참 고생하다가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이 치과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참 잇몸과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틀니를 갖다가 오랫동안 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보철을 끼우기 위해 신준혁 원장이 최종 점검을 합니다.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 소실이 심해 힘든 시간을 보낸 창희 씨. 이제 보철을 끼우고 나면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니 힘든 치료도 이렇게 잘 견디나 봅니다. 쉬고요. 다물어 보십시오. 쉬고 다물어 보십시오. 살짝만 크게 치아는 담은 상태에서 크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90도로 돌릴게요. 네, 담으시고 조금만 더 돌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위에 전체 임플란트 보철도 이제 다 들어갔고요. 엑스레이 방금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결과도 좋은 것 같고, 다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발음도 그렇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한 며칠 정도 써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정을 하면 미세 조정에 들어가면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불편한 게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거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계 환자분은 부분 틀니 치료를 하셨는데 불편해서 계속 안 쓰게 되고 남은 치아마저도 상태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저작 기능이 어려워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치아들을 이제 다 빼고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올해 1월에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게 됐고요. 위아래로 위에는 전체 임플란트, 아래쪽 양쪽 구치부에 임플란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고요. 중간에 임시치아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엑스레이고요. 아주 치료 결과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잘 적응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잘 씹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에 잘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일단 한번 써보시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내원하시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이 구강 환경은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나 어색한 상황에서도 그게 재활기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조금씩 적응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같은 게 참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그게 참 제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마음대로 그래 그 할 수 있다니까 제일 기대됩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 모습. 작년 10월에 병원에서 만났던 오영옥 씨입니다. 아랫니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우리와 만나게 됐었는데요. 이빨 때문에 내 노래를 못 하러 가는 거야. 뭐 사람들하고 웃지를 못하잖아요. 이야기도 못하고. 진짜 힘들었었어요. 방송 이후 상악 보철도 마무리하고 오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걸 많이 받은 내가 이빨 때문에 그걸 안 받거든요. 요즘은 잡으려면 그거를 지금 계속 이빨 보고 있어. 얼굴이 자꾸 성형같이 달라져요, 얼굴이.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먹는 것도 전에는 갈아 먹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갈지도 않고 이제는 껍질 채로 씻어가 막 먹고 막 이러니까 맛도 없고 그래. 먹는 것보다는 나는 삶의 질이 너무 지금 소원대로 뭐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따로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이빨이 네. 조금 안가 좀 무거운 거. 조금 무거운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있고요. 제가 체크 한 번만 할게요. 네. 전통 치료하고 8개월에서 1년까지는 저희가 적응 기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벌써 너무 적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분 어제 진짜 코로 때문에 기분도 안 좋는데 이빨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승되는지. 지금도 웃으시는데 너무 이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나 원장님 덕분에. 아유 뭐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 치료도 잘 끝났고 아마 이 상태로만 유지하시면 되게 오래 쓰실 겁니다. 네. 네,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더 이상 틀니를 쓰지 않고
내 치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치료가 된 상태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이고요. 여기가 치료를 하고 나서 상태입니다. 뼈가 얇고 또 잇몸도 거의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엑스레이 상태에서도 이런데 뼈가 굉장히 없지만 충분히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결과가 좋아서 굉장히 환자분께서 행복해 하시는 상태이십니다. 치아가 좋아졌고 건강한 상태가 이제 됐는데 문제는 예전에 이가 나빠졌던 습관을 다시 또 가지고 계실 확률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치과에 방문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오셔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체크를 제가 하면 어떤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관리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히 뭐 다른 치료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점검하시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치아 건강 잘 해가지고 이제는 누구 섭외가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노력도 좀 하고 또 좀 남들한테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제 소원 그거 하나예요.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이빨이 제일 소중한 건 나는 여분이 되겠어요. 예. 제가 자주 접하고 있는 전악 임플란트라는 치료에 있어서는 악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임플란트가 실패되는 경우라든지 뼈가 너무 안 좋다든지 고령이라든지 전신질환자 뭐 이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치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많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치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에 빠르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제때 치과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과 질환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아프거나 불편했던 게 나아졌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재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면 기존 임플란트를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시간을 끌어서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나빠진 치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즐겁고 밝게 생활할 수 있어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뜻인데요. 100세 시대 장수 비결은 바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치아 건강뿐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